예, 이번 영상은요, 그 신문이나 뭐 또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해외에 부동산을 투자하면 해외에는 상수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해서 부동산 값이 오르면 세금도 안 내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그 요지는 크게 해외에는 양도소득세도 없지만 증여세나 상수세도 없다는 것이 아마 가장 그 강점으로 이렇게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국내 세법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 그 부동산 취득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 취득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임대소득이라든지 처분소득, 그다음에 상속이나 증여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것 말고도 또 해외의 비거주자, 즉 비거주자인 자녀나 뭐 부모에게 국내에 있는 거주자하고의 재산 증여나 상속이 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에다가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것을 국내에서 막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결국 달러를 송금해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를 송금하는 방법은 외국한 은행, 즉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는 방법밖에 없죠. 예, 물론 인터넷 송금도 가능하지만 다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은행은 그 달러가 나가는 것에 대한 사유를 묻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연간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나 이런 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로 돈이 나갈 때 어떤 세금을 붙이는 것은 없어요. 다만 큰 돈이 나간다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왜 나가야 되는지. 소규모의 돈을 보내는 것들은 자유자재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1년에 10,000불 이상 나가는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다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계약서를 받아 가지고 국내 은행에다가 제시를 하면 그 국내 은행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약금 20만 불 이내의 계약금 정도는 송금을 해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본계약이 이루어지면 잔금을 보낼 때는 본계약서를 제시를 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나갈 때는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해외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고 이 소득의 원천에 대해서 세금을 낸 그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제출해야만 나가게 되는데 그 외에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할 때 나가는 돈은 은행에서는 세금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증빙만 있으면 된다. 다만 그 자료들, 해외에 나간 자료들에 대해서 은행에서 10,000불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니까 국세청은 그러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거액의 송금이 나갔다면 그 나간 금액이 어디서 출처가 나온 것인지에 대한 자금 추적 조사는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러 나가게 되면 매년 5월 달에 해외 부동산 취득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제출 안 하면 가산세도 물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2억 이상 된다면 그 해외 부동산 취득 명세서를 다음해 5월에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본인이 거길 별장으로 쓸 수도 있지만 임대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별장으로 쓰던 임대를 하든 어쨌든 운영소득, 운영에 관한 것들을 또 국세청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세금을 내겠죠. 임대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 낸 근거를 다시 한국에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종합소득에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된 금액에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외국에서 더 많이 냈다면 그건 환급을 안 해줍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거주자는 전 세계 어디서 벌었던 그 돈은 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냈다고 해서 국내에서 안 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내도 국내에 있는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정산한 다음에 해외에서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세금 내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부동산 사주고 임대를 했는데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를 한국에다가 신고 안 해도 구세청이 모를 거다? 예,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갖고 나갈 때 부동산 취득을 하겠다고 자금을 갖고 나가면서 은행에다 신고했고 이것은 구세청에 통지가 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가 이런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무니까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구세청이 알고 있으니 그럼 그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내가 만약에 휴양용으로 썼다면 뭐 임대소득이 없다고 신고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걸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해외 부동산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얘기하는 건 이 나라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선전하는 데가 많아요. 해당 국가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해외 양도소득을 국내에서 과세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 해외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과 취득한 가액을 다 갖고 와서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면 해외에서 낸 세금을 뺀 나머지는 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주고요. 또 빼주는 게 뭐냐면 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빼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1년에 2%씩 15년간 총 양도 차익의 30%를 최대한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또 내가 국내에 집이 없고 해외에 주택을 사서 이것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나는 1세대 1주택자죠. 그죠? 국내 주택은 어쩌면 해외 1주택이니까. 그러면 해외 1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됩니다. 국내에 소지한 1세대 1주택만 가능한 것이지 안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도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자죠. 그랬을 때 국내 주택을 팔면 1세대 2주택자니까 비과세를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해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내 주택을 팔 때 비과세에 해외 주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한 것도 보고하지만 2억 미만은 보고 안 한다 그랬죠. 2억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다음 연도 6월 달까지 임대 또는 양도에 관한 이 내역을 구세청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고 그 보고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한 가지 해외에다가 돈을 보내는 것은 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채권도 살 수 있고 뭐 그 나라에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현금을 갖고 나가서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 내용도 매년 구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금융자산의 신고 의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하냐면 아까 부동산은 이제 2억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취득가액이. 근데 금융자산은 1년 중에 매월 말일 그러니까 12번이 되겠죠. 매월 말일에 잔고가 한 번이라도 5억이 넘는다면 이것은 해외 금융계좌를 구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12일 중이죠. 12일. 그 중에 어느 하루라도 잔액이 5억이 넘어가면 이랬을 때 그 5억 원이라는 것은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쳐서 5억입니다. 어느 한 계좌의 5억이 아니고요. 예. 이때 해외 금융계좌라는 것은 예적금 계좌도 있지만 증권 계좌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생거래,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가상 계좌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거 다음 연도 매년도 6월 말까지 이렇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구세청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과태료가 또 무시무시합니다. 신고 안 한 자산 규모의 그 20% 이하에서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 몇 년 안 하다가 걸리면 원금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과태료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구세청에서는 아, 해외에 이런 자금이 있구나라고 알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너 그 자금은 어떻게 나왔니? 그 자금에서 세금을 냈니? 이렇게 또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안 하다 걸리면 이제 이런 문제, 과태료 문제도 생기고 세금 추징의 문제도 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어서 해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갖고 나간 돈 또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져서 뭐 자산으로 변했든지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변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다 국내에 보고하게 돼 있고 보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 부동산이나 또는 해외의 어떤 금융자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나라에 상속세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다시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